네, 권영철 대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는데 네. 원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임이 아니라 해임을 요구했었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사의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책임을 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임은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물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해임하라는 얘기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 계엄의 내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거는 책임을 물은 게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낸 사표를 수리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은 내란죄 위반으로 이미 고발돼 있고 계속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김 장관과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내란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사실 국민들에게 군대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총부리를 들이대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한 사람이 사표를 수리하고 내보낸다는 것은 공범에 대해서 봐주기인 동시에 꼼수가 되는 겁니다. 네. 사임 이게 자진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강제로 그만두거나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봐준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 김용현 장관의 사의가 수용됨에 따라서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국방위원회에 나가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계엄이 선포됐는지 누구누구가 공모를 했는지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답변을 안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들으려면 국회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김용현 공범인 김용현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해외 도피설이 제기됐고 바로 출국 금지를 하게 된 그런 거죠. 그렇군요. 꼼수를 넘어 증거 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선 당론으로 네. 탄핵 반대 결정을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분명하게 비상 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탄핵 반대에는 동참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참 이제 한동훈을 예를 들어서 간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장으로 탄핵 반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어제 밤 의원총회에서 네. 한동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엄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즉시 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들어드려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탈당을 또 요구했잖아요. 예.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한 대표가 오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이제 왜냐 결국 놓고 보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주장을 해서 탄핵이 되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게 되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차착이라도 하려면은 네.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아까 그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이 임기 단축과 개헌을 요구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네. 탄핵을 해서 몰아내면은 당이 쪼개지고 질이 멸렬해지면은 차기 집권은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탈당을 요구하게 되면은 탈당한다면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일기가 아닌가. 지금 당장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장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탈당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내란죄 적용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많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네. 대해서요. 근데 네. 내란죄 처벌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이전 판례를 보면은 충분하다는 게 이제 진단입니다. 네네. 전두환의 그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거는 그 12.6 직후에 내려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건데요. 네.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차단하고 침탈한 행위는 내란죄를 이제 구성한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 견해고요. 네. 판결문도 그렇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보안 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해서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해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국헌 문란. 본 겁니다. 네네.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국회의사당을 침범했고 국회의원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전의 계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여의도 의사당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심야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계엄군은 기간 단총과 야간 투쟁으로 무장을 했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도 가동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란이고 폭동이라는 겁니다. 네,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네. 진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도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그것도 지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경찰은 아까 조금 전 그 리포트에서 들으셨지만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일시 출입 통제를 했어요. 네. 11시 6분에는 국회의원과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한 뒤에 출입을 해주긴 해줬지만은 그리고 조지호 청장이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또 지시를 해요. 네네. 실제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길을 막는 경찰과 대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건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죄와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조지호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 당시에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의율돼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네. 내란 수괴가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명지대 법대 이윤재 교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해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란죄의 공범들도 그 역할에 따라서 처벌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고요.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비상계엄에 찬성한 자, 계엄사령관 등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뭐 비상계엄 말 그대로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시작이 돼서 네. 오늘 국방위원회에 뭐 출석했던 뭐 차관이나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군 진입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한번 민주당 위원도 한번 최고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군의 충암고 라인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지금 다시 좀 이렇게 투영해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 8월 12일인가요? 네. 그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지명하면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이 충암 라인 얘기가 나왔고 비상계엄 선포할 거란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그 지난 8월 10일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니까 처음에는 김병조 의원 군 출신인 김병조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어요. 네네. 계엄 대비용 인사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데 이어 네. 국방부 장관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처장을 앉히니까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충암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 이제 그 군 핵심 요직에 주로 앉았는데 대북
특수 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 사령부 또 그 박종선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고 네. 또 방첩 사령부의 여인영 사령관도 충암파로 네, 방첩 사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후신인 방첩사가 네.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 수사기관을 조정 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입니다. 계엄 사령관의 육군 참모총장을 사실은 서열 1위는 합참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었어요. 아, 육군 출신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육사 출신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그 김용현 국방장관의 건의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사실 중요한 문제는 이 친위 쿠데타가 제기됐던 이유가 김용현, 여인영, 박종선으로 이어지는 충암고 라인들 때문인데 네. 동원된 계엄군 소속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 특수임무단 또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 특임대거든요. 네. 이들이 왜 김 장관이 경호처장 재직 시절에 한남동 공관으로 그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 등을 불러 모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모였을 때 저게 비상계엄 예비 모임이다라고 했는데 예, 예.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결국은 충암 라인과 육사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계엄을 모의한 게 아닌가. 사전 모의한 게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모의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 뭐 국회 바쁘게 돌아갔어요. 네. 하나 궁금했던 게 어쨌든 오늘 5일 자정이 넘어가는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네. 24시간 후나 72시간 안에 네. 표결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이 지금 7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7일 날 탄핵 소추 표결을 할 건데 이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원래 10일 날 하려고 했던 걸 7일로 당긴다고 해요. 이게 네, 치열한 수싸움 같은 건데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원래는 이제 오늘 새벽에 보고했으니까 내일 새벽 이후는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쯤 하지 않겠냐 전망을 했는데 국민의힘 설득 작업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네네. 의미에서 7일 저녁 7시에 이제 탄핵소추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 투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제적 3분의 2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야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동의가 이제 200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3분의 2 찬성이면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이 자체로 192명으로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이콧 해버리면은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투표 못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표결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와서 적극적인 반대를 안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예. 참석하지 않으면은 과반 이상 150명 이상만 참석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김건희 여사 그렇죠.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네. 제2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동되게 되는 겁니다. 특검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한테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사항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투표도 못 해볼 것 같은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걸 노리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 야당 소속은 192명이니까 이런 이제 수사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 김민석 의원 얘기 잠깐만 더 해보면은 네. 뭐 지난 8월에 계엄령 발효를 예견해서 좀 주목을 받았고 네. 또 오늘 우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도 이제 출연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꼭 성공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예.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출연해서 대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물었어요. 2차 계엄도 가능하냐고 보냐 이렇게 물었더니 100% 그렇게 본다고 답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에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법처럼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네네. 김 의원이 이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제거한 뒤에 곧바로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새로운 장관을 통해서 일시적인 후퇴로 보는데 바로 신임 장관을 통해서 또 시도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비상최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범법한 적법 주장과 합리화가 제2계엄 시도의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국회 독재를 막으려 했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얘기냐 이런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